레슬레이션 2 리뷰할게요. 저는 여기서 해설도 했고, 돌프 지글러 한정판 티셔츠 디자인도 했고, 사인지의 디자인도 했고, 여성 타이틀 디자인도 했고, 진계성 선수 이 경기복 핸드 로고도 디자인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힘을 보태는데 집중을 많이 했고, 그만큼 쇼가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아서 정말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날이었어요. 1도 신기했는데 2도 신기하다. 다시 한번 한국 프로레슬링의 금자탐을 쌓는 빛나는 순간으로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미 관중들 온라인 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지금의 모멘텀을 유지,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곳에서 두 번의 행사를 열게 되면서 진행 면에서도 좀 더 원숙한 모습을 보였으며, 중구 구민회관이 메이저 TV쇼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 KBS 아레나가 레슬매니아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유명 레슬러들을 많이 불러왔던 작년보다 이제 중요한 몇몇만 불러서 올해 경기가 더 저는 실속 있게 차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유명한 선수는 좀 덜 불렀지만 오히려 쇼의 퀄리티가 더 올라갔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레슬레이션 2가 정말 저는 너무너무 잘 만든 쇼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경기의 리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쇼 퀄이 작년보다 좋았어요. 국내 젊은 선수들 기량이 진짜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도 정말 그걸 너무너무 느낍니다. 같은 선수들이 1년 사이에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황금돼지 매치입니다. K.A. 키드 대 지미제로 선수의 경기인데, 오프닝 매치는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스피디한 경기가 환영받기 마련인데 정석적인 부킹으로 매우 훌륭한 오프너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K-페이브 안에서 봐도 캐싱인을 하게 될 선수가 체력적인 안배를 할 수 있다는 디테일을 주기 때문에 더더욱 부킹 면에서 만족스럽습니다. 경기 내용 역시 흠잡을 데가 없이 재밌었으며 K.A. 키드의 앞날이 기대가 되고, 지미제로 선수도 로스터 중에 상위권 실력을 보여주면서 최대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승리 횟수가 쌓이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지미제로 선수가 실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이 레슬네이션 같은 최대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K.A. 키드 선수 역시 정말 실력이 말도 안 되게 늘었어요. 몸의 데피니션도 너무너무 좋아져서 저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이 돌프 지글러 닉네메스하고 마지막에 마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데피니션이 어느 정도 따라주니까 키가 작아도 페이스 투 페이스 아우라가 있는데 라는 느낌을 실제로 받았어요. 이거 진짜 절대로 제가 띄워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 느낌 있는데 라는 느낌을 진짜 받았어요. 나중에 편집본 보시면 아마 무슨 말 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K-키드가 차기 탑백감이 푸시 주는 느낌이,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실력까지 좋아짐. 이게 KO샷이라고 하더라고. 그 슈퍼킥을 KO샷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에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게 스프링보드를 너무 멀리서 뛰는 거야, 이 지미제로 선수가. 와, 이거 설마 전설의 쉘턴 벤자민 숀 마이클스 그 장면이냐? 이 생각 딱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스프링보드 딱 뛰어오르는 지미제로인데 공중에서 에어캐치 슈퍼킥 딱 날리면서 KO샷 이랬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전설의 명장면을 재현하면서 승리를 했다. K.A. 키드가 숀 마이클스 쉘턴 벤자민 장면을 제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황금돼지 머니 인 더 뱅크 가방이거든. 한국으로 로컬라이징을 제대로 해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오프닝 경기에서 이 황금돼지 경기 이겼기 때문에 푹 쉬었다가 나중에 뒤에 있을 타이틀전에 캐싱인 할 수 있게끔 K-페이브 안에서도 K-페이브 밖에서도 배치를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계성 선수도 몸 엄청 깎았던데, 그니까요. 예. 별빛 나루 대 핸섬 제이. 이 핸섬 제이가 승리 시 프로포즈라는 조건이 있었고, 별빛 나루가 고백했으나 이간질로 잘 되지 못했고, 그런 픽셀이 오히려 핸섬 제이랑 이어지면서 나루의 눈이 돌아가 성사가 된 경기입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자신의 개성을 잘 살려냈으며 픽셀의 개입 또한 적절해 보였습니다. 별빛 나루 선수는 WWE 에서나 볼 법한 개성 있는 자신의 시그네처 무브, 댄스, 유행어, 복장,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준비가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무엇보다 타지리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 비록 패배했으나 기대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문제는 타지리 선수에게 PWS 벨트를 잃고 최대 이벤트 레슬레이션에서 또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벨트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좀 환기하는 무게감이 좀 덜한 경기를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삼각관계 각본까지 이어지는 거는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 타지리 선수하고의 타이틀전을 제가 봤는데 챔피언 벨트의 무게를 알려주는 타지리 선수의 과외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막 엄청 타격기가 말도
말도 안 되게 날카롭고, 그래서 별빛나루 선수가 실제로 경기 끝나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경험들 하게 되고 전 PWS 챔피언으로서 정말로 선수로서 좀 흠잡을 데가 없는, 경기가 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고, 뭐 텐션 춤추는 거 있잖아, 막 이런 거부터 해서 뭐 레그레리어트, 별똥별 같은 기술도 개성이 넘쳐요. 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전 월드 챔피언이 타이틀 벨트 잃고 레슬네이션에서 또 패배한다는 게 연패잖아. 연패. 주요 이벤트에서 패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 선수를 위한 다음 계획이 무엇일지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경기 끝나고 밥 먹고 나올 때 핸섬 제이 퇴근길에 마주쳤는데 진짜 잘생겼습니다. 핸섬 막 이렇게 핸섬 엘보 막 이것도 재밌고, 이 핸섬 제이도 몸이 되게 좋고 역시나 두바이 레슬링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1, 2경기는 진짜 너무 좋아요. 1, 2경기 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3경기가 이제 단장 선정 4대4 제거전이죠. 발가락쌤이 팀 오메르타, 하다온, 노자키 코다이 다 100kg에서 130kg을 상회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악역팀 오지 쪽이 안쓰러울 정도였는데, 선역들이 다 울트라 헤비웨이시잖아. 근데 이제 노자키하고 오메르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선역팀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오지 단장 쪽은 비열한 술수를 쓰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날 가장 만족스럽게 볼 수 있는 경기 중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지가 이제 반칙을 하니까 그 반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리타이어 시키기 위해서 발가락 쌤이 코스트 투 코스트 드랍킥을 장려를 하면서 놀라움을 안겨다 주었고, 이제 하다운 선수는 서바이벌 시리즈 2014년 돌프 지글러가 1대3을 역전해서 솔 서바이버가 되잖아. 그걸 좀 오마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면서 이 하다운도 살리고 서바이벌 시리즈도 샤라웃하고, 이 역전하는 잼민이들이 굉장히 뽕이 차오를 만한 1대3 역전 스토리까지 여러모로 너무너무 부킹 면에서 너무너무 현명한 모습이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PWS가 진짜 완전 옛날부터 봤거든요. 그때부터 오지 이분이랑 링 아나운서 분 있잖아, PWS의 초창기부터 계셨어. 그 말은 즉슨 이 오지라는 나쁜 매니저가 PWS 초창기 때부터 돈 칼리스, 폴 헤이먼 같은 악역 부커 역할, 악역 매니저 역할이었단 말이야. 근데 드디어 그의 시대가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PWS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역사에서 최초로 발가락 선생님의 시대가 온 거야. 처음으로 선역 GM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쇼의 분위기나 부킹이나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질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악역들이 활개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막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억까 당하는 그 모습이 좀 재밌을 거잖아. 참교육 당하는 모습이 좀 기대가 됩니다. 대황가락. 그니까 아니 그 코스트 뭐냐고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돼. 류에라 붕괴됐음. 그러니까 붕괴된 걸 처음 봐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PWS 여성 챔피언 포이즌 로즈 대 서큐버스. 이제 해설 노트가 와요. 해설을 제가 준비한 개인적인 노트도 있고 남은 선배님이 준비해 주신 포인트도 있고, 그걸 모두 종합하여서 밤새 준비해온 홍석현 캐스터의 중계 노트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게 합쳐진 석현 씨 것만 보면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뭐 시호 선수도 조언을 해주시기를 서큐버스 선수를 다른 나라에서 온 선수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온 마녀로 표현해달라. 그래서 뭔가 기상천외한 무브를 할 때는 이걸 단련을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닌 듯한 표현을 해달라, 이런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경기에서 제대로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 내용 면에서도 작년보다 여성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어요. 포이즌 로즈는 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졌고,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던 점은, 솔직히 저는 오늘 이 경기가 저는 제일 좋았어요, 솔직히.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암전되는 거 있잖아요. 장례 암전, 언더테이커 등장해서 보던 장례 암전. 근데 암전 되고 나서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암전되기 전에는 포이즌 로즈가 핀폴 하고 있었는데 암전되고 나서 다시 불빛이 비추고 나니까 핀폴 당하는 사람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런 오컬트 캐릭터들이 하는 린 스커트 밑으로 끌고 가고, 이런 한국 레슬링에서 전혀 본 적이 없는 WWE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연출들을 무리 없이 해내면서 쇼의 퀄리티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기 퀄리티로만 보면은 당연히 최고의 경기는 아니지. 근데 이런 어려운 연출도 있잖아. 불 껐다가 켜고 불 껐다가 켰는데 사람이 바뀌어 있고, 이런 어려운 연출들 있잖아. 이런 WWE에서만 하던 연출들을 해내면서 이게 오늘 최고의 경기는 아니지만 PWS 레슬네이션의 평균치를 올린 경기라 생각해 나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결국에 서큐버스 선수가 승리하게 되면서 이 포이즌 로즈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멘트가 뭐냐면, 초대 챔피언으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슬네이션 같은 최대 이벤트에서 승리하는 건 역시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 이 최대 이벤트에서 또 한 번 선역 포이즌 로즈 선수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포이즌 로즈 선수도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멘트를 뭐라고 했냐면, 이 벨트는 한국에 남아 있어야 돼요 라고 말했죠. 한국에 남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자기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나도 외국에
외국인이에요. 하지만 나 한국에 살잖아요. 이 벨트는 한국에 남아있어야 돼요. 이랬는데 졌어요. 서큐버스 선수도 이 벨트를 들고 해외를 돌아다닐 것 같다. 어떻게 돌아다니게 될지 기대가 된다. 경기 끝나고 괜찮아 챈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애기들이 저도 괜찮아 연호해주는 게 진짜 한국의 정착감 느껴짐. 한국어 챈트 앞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저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좋았고 나중에 막 챔피언 벨트 다시 되찾으면 막 자격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로. 아니 그 암전이나 이런 게 이게 근데 그 암전 이런 거 있잖아. 실제로 보는 게 뽕이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로. 앞으로 어떤 한국 프로레슬링의 관중 문화가 생길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어떤 챈트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럼블 매치인데 럼블 매치는 이제 많은 선수들이 등장해서 우승하는 선수가 7월 이벤트의 도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럼블 매치였습니다. 더욱더 무게감이 느껴진 게 하승진 선수가 단연코 최고의 볼거리를 선사했기 때문이고 이제 럼블 특유의 스팟을 이끄는 주인공이 바뀌는 순간 있잖아. 처음 등장한 애가 아무래도 스팟라이트를 받게 되고 나머지 선수들은 좀 쉬고 있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걸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다소 막아뜨는 타이밍이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럼블의 재미를 즐기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전년도에는 카운트다운 실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진행면에서 좀 수월하게 잘 이끌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두 경기를 뛰는 이랑이 마지막에 나와서 설거지하는 구성도 설득력 있게 다가왔고 좀 빠르게 진행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랑 같은 선수는 이제 안정적인 연기력도 있고 이제 몸을 증량 중이에요. 그래서 증량 중인 비주얼도 있고 이 시전도 임팩트 있는 스피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하면 7호에 도전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우승했잖아 이랑 선수가.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선수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아마 얼굴값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머리카락은 자른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해요. 머리카락 길었을 때가 더 멋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랑 테마가 진짜 좋던데 그니까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럼블 특유의 단점과 장점이 모두 드러난 경기였고 하승진 선수가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승진 선수를 섭외하려는 생각한 거 하승진 선수를 부킹하려는 생각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근데 뭐 저희 PWS 단독 인터뷰 2부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미 PWS는 WWE라는 답안지를 알고 있다, 벤치마킹 하고 있다라고 발가락쌤이 말한 바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럼블 매치에 빅맨이 필요하다, 빅쇼, 그레이트 칼리 할 사람 필요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의 회로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게 하승진 선수까지 다다른 게 아닐까? 구상하고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 대단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엄청난 럼블 매치가 됐어요. 하승진 선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말 성사가 갈릴 수 있는 럼블이었다 생각되고 최고의 초크슬램 처음에는 낮았습니다만 두 번째 완전히 하늘까지 보내버리면서 정말 엄청난 볼거리 보여주었다. 최고였다. WWE에서도 탐냈던 최홍만, 그렇죠. WWE에서도 계약 루머가 있었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었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코리아 챔피언십 시오 대 닉 네메스. 이날 단연코 최고의 화제를 모았던 경기입니다. 시오 선수의 코리아 챔피언십 2차 방어전이었고요. 시오 선수의 비열한 운영으로 닉 네메스의 경기가 완전히 말렸었죠 이때. 그래서 시오는 짧은 기술 위주로 네메스에게 틈을 주지 않았지만 피를 깎을 수 있는 여우 같은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틈을 안 주고 짧은 기술 위주로 계속해서 닉 네메스의 피를 깎았다. 근데 이제 폭스바이트 같이 시전 시간이 긴 기술마저 성공시키면서 네메스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히트 구간이 내 예상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짧게 끊어치는 기술 위주로 계속해서 영리하게 운영하다가 큰 기술을 쓸 때 반격 당하겠거니 했거든. 근데 스프링보드 커터잖아. 이 폭스바이트가 로프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찍다가 이런 시간이 긴데 여기서 반격하겠거니 했는데 여기서 히트가 더 길어지면서 내 생각보다 히트 구간이 기네? 이 선역이 당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가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PWS의 레슬링 철학은 저희 유튜브 채널 콘텐츠 2부에서 보았기에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으며 소수의 매니아보다는 이날 3,000명이 더 즐겁게 볼 수 있게끔 후반부에 네메스의 사이다가 제대로 터지게 되면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네메스가 컴백하는 구간이 한번 굵직하게 있게 되면서 오히려 임팩트가 더 컸다.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게 볼 수도 있었던 초반부인데 결국에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이 한 번의 사이다가 오히려 더 큰 쾌감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든 연령에서 이루어주는 경기. 우리도 결국에는 닉 네메스가 후반부에 이기는 게 뽕이 더 차오르고 어떻게 보면 네메스가 활약하는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 네메스의 컴백이 그만큼 늦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캐싱인마저 물리치면서 오히려 뽕을 더 차오르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본을 이제 전날에 준비하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게 나는 캐슈인까지는 예측했거든. 아무래도 네메스가 오니까 이기게 해주겠지. 근데 벨트를 들고 갈 순 없으니까 캐슈인 당하겠지. 그래서 KA 키드가 인생의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진심 벨트가 유출될 거라곤 생각 못한 매치였습니다. 심지어 캐싱인도 이겨버린 닉 네메스.
그니까요. 캐싱인마저도 이겨낼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별빛 나루, KA 키드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차세대 대표할 수 있는 선역 스타들이 모두 레슬네이션에서 패배한 거잖아. 그래서 조금 앞날이 걱정되기는 해요. 근데 뭐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나는 모르는 생각이 있으시겠지. 지금 발가락쌤이 거의 막 대한민국 내에서는 세계 최고의 부커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이 KA 키드, 별빛 나루가 한국 최고의 쇼에서 패배한 거나 조금 걱정됩니다만은 일단은 네메스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호재가 더 큰 요소기 때문에 정말 기분 좋은 즐거움이었어요. 이게 기분 좋은 즐거움이지. 드루 맥킨타이어가 어느 스맥다운에서 갑자기 타이틀을 잃는 게 기분 좋은 즐거움이 아니라 이게 기분 좋은 즐거움이지. 이 WWE 놈들아. 그래서 네메스가 다시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데인저 존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계할 때 경기 앞두고 내가 카톡 보내서 여쭤봤거든. 지그재그로 하실 건가요? 데인저 존으로 하실 건가요? 여쭤봤는데 남은 선배님이 데인저 존 이렇게 카톡 보내셔서 데인저 존으로 했어요. 데인저 존! 이렇게 했어요. PWS 메인 챔피언십 이제 백전노장 타지리 선수가 별빛 나루를 괴롭혔던 경기처럼 징계성을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노디큐 매치로 진행되기 때문에 케인 선수의 반칙도 있을 수 있었고요. 타지리 선수의 무기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었습니다만 징계성 선수는 정의의 용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무기나 반칙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경기는 역시 초반부가 좀 불리하게 흘러갔으나 후반부에 케인의 변심으로 인해서 기회를 잡게 되었고 감동의 우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이벤트 최고의 인기 선수가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타지리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게 되는 현명한 부킹을 하게 되면서 쇼의 만족도를 올렸으며 징계성 선수는 역대급 몸을 자랑하게 되면서 스케일에 어울리는 녹색 코트까지 메이저 비주얼을 보였습니다. 약간 일본 레슬링 쪽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위로 스프레이에서 볼 수 있는 롱코트 있잖아. 이런 롱코트가 징계성 선수 스타일로 너무나도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메인 이벤트에 어울리는 모습 보여줬고 복부나 팔이나 얼굴 턱선이나 진짜 많이 깎여있는 커팅된 모습을 보여줘서 진짜 메이저 비주얼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케인이 근데 경기 후에 왜 타지리를 배신했는지는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너는 나에게 너무 막혔어 막 이렇게 뭐 설명했습니다만은 케인의 단순 변심으로 타지리의 위상을 보호하기보다는 케인하고 타지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홀로 이겨내는 인간 승리의 모습이 나왔다면은 감동이 더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 시나리오나 웹툰 같은 스토리라인을 쓸 때 우리가 배우는 점인데 대사로 설명이 되는 것보다는 상황으로 설명되는 걸 더 선호하거든. 근데 심지어 이게 설명이 된 다음에 상황이 나온 게 아니라 상황이 나온 다음에 대사로 설명이 되잖아. 왜 케인이 갑자기 타지리를 배신했지?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케인이 타지리 넌 나한테 너무 막대했어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대사로 설명되는 나중의 후조치가 조금 아쉽다. 차라리 케인도 나빴고 타지리도 나빴는데 징계성이 혼자서 그걸 이겨내는 게 더 많은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등장할 때 타지리 선수가 케인한테 엎드리라고 하고 등을 발로 밟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굴욕적인 장면을 주면서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려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의 배신보다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1대1을 이겨내는 징계성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급식왕에 변심 떡밥이 있었음. 위클리를 챙겨보라는 교훈을 남긴 경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웠다. 사실상 저도 막 나름 챙겨본다고 챙겨봤습니다만 핸드스크린 모델볼을 백스텝으로 맞아요. 반격 파일 드라이버 쓰는 타지리 뭉탱이 맞아요. 완벽한 경기. 맞아요. 이제 내가 청년 치매라서 입고 있었는데 아주 착한 도네예요. 맞아요. 핸드스프링 백엘보 타지리의 시그네처 기술인데 이거를 백스텝으로 반격하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아니 파일 드라이버가 진짜 미쳤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걸 깜빡했네. 파워밤이겠거니 했는데 그냥 파일 드라이버도 아니고 점핑 파일 드라이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 미쳤다. 이건 진짜 WWE에서도 금지된 기술이에요. 막 이랬었는데 해설할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와서 진짜 저도 많이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안전하게 시선하는 것도 지렸음. 그니까 진짜 알찼다. 미쳤어.